요즘 온 가족 다 함께 외식 한번 하면 헉소리 나오게 비싸더라고요. 그렇다고 집밥만 해 먹자니 지겨울 때도 있잖아요. 그럴 때 배달 음식 한번 시켜 먹으면 먹을 때는 참 좋은데요. 다 먹고 나서 그냥 버려도 되나? 분리해서 버려야 되나? 당연하고 참 쉬워 보이는 것들이 막상 하려고 보면 엄청나게 헷갈리고 고민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 지자체 환경 공무원들이 쓰레기 봉투를 열어 주인을 찾은 뒤 과태료를 부과하는 일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지난 2월부터는 불법 배출 쓰레기는 아예 수거조차 하지 않는 불법 쓰레기 미수거 시책을 추진 중인데요. 여기서 불법 쓰레기란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재활용품 또는 음식 폐기물과 혼합 배출해서 버리는 것을 말하는데요. 깜빡 실수로 10만원, 많게는 30만원, 100만원까지 과태료 폭탄을 맞지 않도록 또 우리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 더욱더 쓰레기를 버릴 때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정말 헷갈리는 일반 쓰레기와 음식물 쓰레기를 구분하는 방법과 많이들 헷갈리시고 오해하시는 부분들까지 쉽고 간단하게 정리해 드릴 테니까요. 영상 끝까지 보시고 오늘 싹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똑똑한 정보를 야무지게 챙겨드리는 야무진 큰딸입니다. 요즘 배달 음식들 많이들 시켜 드시죠? 최근 온라인에는 일반 쓰레기 종량제 봉투에 음식물 쓰레기나 재활용 쓰레기를 혼합 배출해서 내놓아 쓰레기 배출 규정 행위 위반 과태료로 배달 음식비의 몇십 배에 달하는 과태료를 물었다는 안타까운 소식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부천시에서는 지난 2월 한 달간 환경공무원뿐만이 아닌 시민단체들도 함께 합동 단속을 실시했고요. 불법 배출 쓰레기는 7일 내외로 일정 기간 수거하지 않고 경고 스티커를 부착한 뒤에 무단 투기를 조사해 최고 1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사실 부천시는 지난 10월에 쓰레기 매립지 반입 5일 금지라는 벌칙을 받았는데요. 올해부터는 수도권 매립지 규정이 강화되면서 재활용품이나 불법 폐기물이 혼합 배출되는 경우에 최장 10일까지 쓰레기 반입이 정지되는 제재가 된다고 합니다. 부천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도 쓰레기 배출에 대한 규제가 강화될 예정입니다. 실제로 서울시 서초구에서도 살을 깨끗하게 발라먹지 않은 치킨뼈를 일반 쓰레기 봉투에 담아서 버렸다가 적발이 돼서 8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는데요. 이렇게 치킨뼈에 붙어있는 작은 살점까지도 단속 대상이 된다니 정말 놀랍죠. 이제 일반 쓰레기와 음식물 쓰레기의 배출 기준을 명확하게 알고 계셔야 분리배출을 잘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쓰레기 혼합 배출과 같은 위반 행위에 대해서 지자체마다 조금씩 규정이 다르기는 한데요. 최소 과태료 10만 원에서 30만 원, 많게는 100만 원까지 부과가 됩니다. 자칫 쓰레기 하나 잘못 버리고 과태료 폭탄을 받게 되면 억울할 수 있는데요. 법은 몰랐다는 변명이 통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알아서 공부하고 챙겨야 하는 게 현실입니다. 그냥 들으면 뭘 저런 걸 실수를 하지? 싶지만 막상 당하면 정말 황당할 것 같은 사례가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지자체들이 앞으로 단속과 과태료 부과를 더욱 엄격하고 강력하게 실시한다고 경고하는데요. 억울하게 과태료를 물지 않도록 일반 쓰레기와 음식물 쓰레기를 구분하는 방법을 기준을 두고 쉽게 기억할 수 있도록 오늘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워낙 정보들이 많아서 여기서는 이게 맞다, 저기서는 저게 맞다, 오히려 그래서 더 혼란스러운 상황인데요. 먼저 첫 번째, 이것을 잘 기억해 주세요. 음식물 쓰레기는 대부분이 동물들의 사료나 퇴비로 재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물들이 과연 이것을 먹어도 될까 생각해 보시면 그 기준이 되실 수 있는데요. 동물들이 먹을 수 있다면 음식물 쓰레기, 동물들이 먹을 수 없다면 일반 쓰레기, 이렇게 구분하시면 되겠죠. 예를 들어 사과와 배, 복숭아, 바나나, 귤 껍질 등은 부드러우니까 동물들의 사료로 재활용될 수 있어서 음식물 쓰레기로 분류하시면 됩니다. 반대로 각종 육류의 뼈와 달걀 껍질, 조개나 소라 같은 어패류의 껍데기, 그리고 꽃게 같은 갑각류들의 껍데기는 먹으면 많이 아플 것 같죠. 딱딱하기도 하고 석회질이 포함된 것은 동물들의 사료로 재활용될 수가 없기 때문에 일반 쓰레기로 분류하시면 되겠습니다.
호두나 밤, 땅콩 껍질 같은 딱딱한 껍데기도 마찬가지인데요. 그렇다면 퀴즈 나갑니다. 수박이나 멜론 같은 딱딱한 껍질을 가진 과일은 음식물 쓰레기일까요? 일반 쓰레기일까요? 딩동댕! 정답은 음식물 쓰레기입니다. 다만 잘게 잘라서 음식물 쓰레기로 배출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 두 번째, 우리가 요리할 때 필수로 많이 사용하는 된장과 고추장은 무엇으로 분리될까요? 많은 분들이 잘 모르고 계실 수 있는데요. 고추장과 된장 같은 염분이 많이 담긴 음식물은 동물들의 사료로 재활용되기가 어려워 일반 쓰레기로 배출을 해주셔야 됩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김치 없이 못 살아, 정말 못 살아. 김치같이 소금으로 양념을 한 반찬류는 물에 소금이나 고춧가루를 씻어내고 음식물 쓰레기로 배출하셔야 되니까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점점 더 헷갈리고 어려워지는데요. 우리 엄마 아빠들 잘 따라오고 계시죠? 자, 그럼 세 번째, 파, 마늘, 양파 등의 껍질과 뿌리는 어느 것으로 분리해야 될까요? 네, 일반 쓰레기입니다. 왜냐하면 대파, 마늘, 양파의 뿌리는 부드럽기는 하지만 섬유질이 많아서 분쇄가 어렵고 동물들의 소화 능력을 떨어뜨리는 성분이 들어있어서 일반 쓰레기로 배출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럼 네 번째, 이번에는 상한 음식입니다. 이 상한 음식은 동물들이 먹으면 동물들도 아플 수 있지 않을까 싶으실 텐데요. 하지만 곰팡이가 피고 상한 음식이더라도 음식물 쓰레기로 배출을 해주셔야 됩니다. 한국환경공단에 따르면 음식물 쓰레기의 사료화 작업 중에 고열로 가공을 하는 과정이 있고 그 과정에서 대장균 등의 병원균이 멸균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식중독을 일으키는 가장 강한 균인 아플라톡신 역시 고열 가공 과정에서 완전 멸균된다고 하니까요. 따로 일반 쓰레기로 분류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상하거나 곰팡이가 핀 음식도 음식물 쓰레기로 배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참, 영상을 마무리하기 전에 혹시나 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우리 엄마 아빠들 커피가 묻은 미스커피 봉투 혹시 일반 쓰레기로 버리세요? 아니면 비닐류로 분리배출해서 버리세요? 흔히 비닐이 오염되었으니까 아니면 작은 거니까 일반 쓰레기로 버리시는 경우가 있으셨을 거예요. 이런 오염된 믹스커피 봉투나 라면 봉지도 잘 씻어서 비닐류로 분리배출을 해주셔야 과태료 폭탄을 피할 수 있습니다. 단독 다가구 주택은 쓰레기를 대문 앞에 내놓는 경우들이 많으실 텐데요. 봉투를 잘 묶어서 내놓지 않으면 지나가는 사람들이 쓰레기 봉투에다가 쓰레기를 버려서 억울하게 혼합 배출로 인한 과태료를 물게 되는 경우도 많다고 하니까요. 조심해서 잘 묶어서 버리시면 좋겠습니다. 추가로 봉투를 묶지 않고 테이프를 붙여서 규정된 용량보다 더 많은 쓰레기를 버리는 경우나 쓰레기를 아무 곳에나 버리거나 태우는 것도 과태료 부과의 대상이니까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일반 쓰레기와 음식물 쓰레기를 구분하는 방법을 알아보았는데요. 이제부터는 쓰레기 버리고 나서 억울하게 과태료 부과받는 일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곧 헷갈리는 일반 쓰레기와 재활용 쓰레기를 구분하는 방법도 잘 정리해서 가져올 테니까요. 조금만 기다려 주시고요. 오늘의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에도 똑똑한 정보를 야무지게 챙겨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감사합니다.